최용성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국내 지금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치료제하고 또 뭐죠? 백신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물론 외국 기업들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된 게 이제 임상시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시험의 윤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나 패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언제쯤 개발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소문과 뉴스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제보창을 통해 팩트맨에 문의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한국인 1.5세 조셉 김이 백신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조셉 김 누군지 찾아보니 미국의 백신 개발 기업인 이노비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재미교포 CEO가 맞습니다. 지난 2일 미국 코로나19 TF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신 개발 상황도 보고했는데요. Our plan is to start the U.S.-based clinical trials for COVID-19 vaccine in April of this year. 여기서 말하는 백신이란 확진자의 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아니라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독감 예방접종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다음 달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한국 환자들을 상대로 임상시험 단계를 거쳐 오는 연말쯤 예방 백신 100만 개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제는 어디까지 개발됐을까요? 아직 코로나19만을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 완료된 건 아닙니다. 국내 의료진은 이미 에이즈 치료제 등 여러 약물을 투입하고 있고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렘데시비르에 대해 식약처가 이제 막 임상시험을 정식 승인한 단계입니다. 지정된 병원 3곳에서 환자 400명의 동의를 얻어 임상을 거칠 텐데요.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정식 의약품으로 등록돼 시중에 풀릴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금 코로나19 백신화 치료제가 아까 조셉킨 그 사람이 옛날에 메르스 백신도 개발을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좀 빠를 것 같아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쪽이. 그래도 저는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단 키트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또 선제적으로 개발을 했었죠. 그 다음에 치료제와 백신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치료제가 더 낫겠죠. 근데 치료제도 새롭게 만든 것보다 기존에 만든 것 중에서 뭐 근데 에볼라 치료제로서 만든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이제 독성 검사 이런 쪽 통과했으니까 임상시험 쪽에서 이게 이제 에볼라가 아니고 코로나19도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것만 해가지고 기존 약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할 방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일 이게 치료 개발할 때 가장 문제가 임상시험 문제거든요. 동물 시험도 있지만 이제 인체 실험인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으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경북대학교 뭐뭐 해가지고 한 400명 찾는데 지금 400명 찾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는 사람이 이제 동의 원칙에서 동의를 임상시험은 동의를 받은 동의를 좀 받기가 쉽지 않다 하거든요. 근데 점점 확진 환자들이 줄어가니까 이제 아마 제3세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취약자에게 임상 시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것도 아우슈비츠나 관련해 유대인들에게 임상 시험 해가지고 뉴렌베르크 선에서 굉장히 자율적 동의 원칙, 충분한 설명 후에 자율적 동의 원칙 굉장히 강조됐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731 부대 그리고 우리 그 생체 실험했죠. 윤동주도 생체 실험 731 부대에서 당은 아니지만 그렇게 후쿠시마 그 형무소에서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뭐냐면 제3세계도 지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어떤 좀 하기 까다로운 나라 같은 경우는 제3세계에서 하는 게 많고 한 전체 4분의 3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대리모라든지 난자라든지 또 뭐 그 생식 의료 관광 이런 쪽 그걸 제3세 인도 가는 데 많이 가는 것처럼 임상시험 대상자가 제3세계가 많이 되고 그 사람 돈이 없고 또 치료 기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임상시험의 대상자가 되어주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아마 또 제3세계 가야 될 텐데 갈 때 또 그 말을 또 제대로 번역해가지고 설명 잘해야 되겠죠. 설명 잘해가지고 충분한 설명 후에 잘 동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잘 해야 하는 거죠. 옛날에 그 항우석 사태처럼 그냥 난자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누구야 자기 그 같은 연구원 나중에 그 사람 교수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잘 동의를 구하면 안 되겠죠. 지금 중국에도 실험실에 그 연구원이 이제 뭔가 실험 대상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금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가능한 사회학자가 그 정말 부득이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충분한 설명 후에 잘 동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임상시험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에 나와서 아마 이번에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많이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저 거대 기업들도 선진국의 다른 기업들도 이제 제3세계에서 임상시험 할 가능성이 큰데 이번에 물론 이제 기업들이 돈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너무 이제 이 감염자가 많으니까 빨리빨리 하면서 제3세계에서 많이 시험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기업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잘 동의 원칙에 서 임상시험 잘 돼야 한다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근데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근데 이 임상시험 문제가 제3세기 같은 경우는 정말 충분한 보살핌이 지금 제공되지 않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 치료 보살핌이. 그래서 의료윤리에서 또 간호사들의 윤리에서 보살핌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요양병원에서 취약자 노인들이 거의 방임돼 가지고 막 죽어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3세계도 팬데믹 행사로 이게 이제 확대될 때 과연 우리나라 같은 그런 보살핌의 그 윤리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수준에서 좀 우리나라 품격에 맞게 서비스 보살핌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좀 많죠. 그리고 이제 특히 간호사님들 또 의사쌤들이 대구 가서 굉장히 충분한 보살핌 윤리를 굉장히 힘들지만 헌신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제3세계 로컬 취약한 로컬 국가에서 그게 어느 정도 보살핌의 치료 윤리가 제공될 수 있을까? 생각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과 그래서 좀 더 우리 제3세계를 고려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살핌의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치료가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임상시험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들이 정말 자율적 동의 원칙에서 충분히 동의를 받고 제대로 임상시험 되도록 그래서 뭐 치료 개발이라든지 또 백신 개발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